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6년 2월 10일이고요. 네, 오늘도 비트코인은 지난 금요일 급반등 이후에 7만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참 답답한 시장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죠. 어저께 뉴스였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지난주에 엄청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도대체 뭐길래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걸까? 그리고 쟤네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걸까?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60% 떨어졌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파산하지 않을까? 네, 이런 질문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자금으로 그렇게 매집하고 있는지, 그 최근에 시장에 나왔던 뉴스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조만간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최근에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도 알고요. 또 최근에 코스피 또 나스닥 급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온체인 데이터들은 개미들이 팔고 고래들이 개미들이 판 물량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시장이 온통 변동성 이야기로 가득한 때였죠. 근데 그때 한 회사가 또다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 그 매입 단가였어요. 개당 약 78,815달러. 78,815달러요? 잠깐만요. 이 가격은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급금량의 약 3.4%래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맞아요. 그러니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대체 왜? 그렇죠. 지금 듣고 자기들 평단보다 비싼 가격에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옵보가디언, 비트코인TV의 옵보가디언님께서 공유해 주신 아주 날카로운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진짜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핵심 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이 막대한 자금은 대체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파산설의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투자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인데 이들은 자기들 평균 단가인 76,056달러보다도 비싼 78,815달러에 추가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들의 목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러 기준 평가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달러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네, 그들의 유일하고도 집요한 목표는 바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에 포함된 비트코인의 양 자체를 늘리는 게 목표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 회사가 2024년부터 BTC Yield라는 자체적인 핵심 성과 지표, 그러니까 KPI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BTC 일드요? 네, 이게 아주 재미있는 개념인데 주주가 그냥 주식만 가만히 들고 있어도요, 회사가 알아서 주식 1주당 포함된 비트코인의 양을 늘려주는 비율,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잠깐만요. BTC 일드라.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만든 용어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나요? 저도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는데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2025년 한 해 동안 달성한 BTC Yield가 무려 22.8%에 달했습니다. 22.8%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2025년 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100주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유만 했어요. 네. 그런데 연말에 딱 보니까 내가 가진 그 100주에 내재된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양이 22.8%나 불어나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저절로 늘어난 거죠.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늘어난다니.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기엔 뭔가 트릭이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물론 마법이 아니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회사 주식 MSTR이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NAV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서 더 비싸게 거래될 때만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 일종의 거품이 뛰어서 고평가 받을 때만 쓸 수 있는 전략이군요. 맞아요. 메커니즘을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1주에 들어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8만 원이라고 쳐보죠. 네, 8만 원. 그런데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10만 원에 사주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이죠. 2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서 10만 원에 팔리는 자기 회사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팔아요. 그럼 현금 10만 원이 생기죠. 그렇죠. 그 돈으로 즉시 비트코인을 삽니다. 자, 보세요. 주식은 1주 늘었지만 회사 금고에는 1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새로 들어왔어요. 원래 주주들 몫은 8만 원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10만 원의 가치가 회사로 들어왔으니 기존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비트코인의 몫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구조예요. 아, 보고서에서는 이걸 지분 희석 없는 가치 증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야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7만 달러냐 8만 달러냐는 이들에게 부차적인 문제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비트코인 실물 가치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 이거고, 프리미엄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가 주주들에게 무조건 이득이 되는 하나의 수학 공식이 성립되는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78,815달러라는 누가 봐도 비싼 가격의 매수를 감행한 차가운 수학적 근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묘한 행동 뒤에 숨은 왜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돈, 즉 현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매수 자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 아니었나요? 본업만으로 이 정도 규모의 매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이 회사는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해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 스스로를 비트코인 개발 회사, 비트코인 디벨롭먼트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 개발 회사라?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거의 금융공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금 조달 방식, 정말 궁금해지네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ATM 프로그램입니다. ATM은 at the market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시장가 유상증자 방식이죠. ATM이요? 우리가 돈 뽑는 그 현금 인출기랑 발음이 같아서 재밌네요. 아마 의도한 것 같아요. 실제로 하는 역할도 비슷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수도꼭지를 틀듯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바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즉시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와, 이번에 1142개의 비트코인을 산 자금 9천만 달러도 전부 이 ATM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됐어요. 잠깐만요. 시장에다 계속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만든다고요? 그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이 계속 희석되는 거니까 싫어하지 않나요?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면 주가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하는데요. 맞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게 맞죠.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달라요. 아까 설명드린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아, 8만 원짜리 가치를 가진 주식을 10만 원에 팔아서 10만 원어치 자산을 채워넣는 거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걸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프리미엄 공식이 여기서도 작동하는군요. 그럼 이 ATM 수도꼭지는 앞으로도 계속 틀 수 있는 건가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약 79억 7,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발행 한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10조 원이요? 네, 앞으로도 이들의 비트코인 매수는 계속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죠. 1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설마 이 ATM 프로그램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두 번째 방법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우선주 라인업을 구축했어요. STRC,
STRK, STRF라는 티커를 쓰는 상품들인데요. 우선주요? 네, 이걸 만든 목적은 보통주 주주들의 가치는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에 있는 다양한 성향의 투자자들 돈을 싹 끌어오기 위해서예요. 우선주라고 하면 보통 배당만 받는 안정적인 주식 아닌가요?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 자금을 만든다는 거죠? 바로 그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깬 겁니다. 첫 번째 상품인 STRC, 스트레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연 11.25%라는 파격적인 고배당을 줍니다. 11.25%요. 그건 거의 하이힐드 채권, 소위 정크본드 수준의 이자율인데요. 그 이자를 주고도 남는다는 자신감이군요. 정확해요. 이건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무섭지만 높은 이자는 받고 싶은 투자자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세요. 우리가 여러분께 11.25% 이자를 드리고도 그 돈으로 산 비트코인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자신이 있습니다. 와, 일종의 차익 거래, 즉 아비트라지 전략인 셈이에요. 기가 막히네요. 비트코인을 직접 사기 무서워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사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으로 STRK, 스트라이크는 연 8% 배당에 더해서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붙어 있어요. 아, 옵션까지. 네,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이죠. 마지막으로 STRF, 스트라이크는 연 10%의 고정 배당을 지급하고요. 정말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맞춤형 상품 라인업을 정교하게 설계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잘 활용해온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마법 같은 부채라고 할 수 있어요. 마법 같은 부채요? 그건 또 뭔가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0원만 빌려줘. 나중에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면 상금의 0.1%를 너한테 줄게. 근데 당첨 안 되면 그냥 빌린 돈 1,000원만 갚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인데요.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똑같이 해요. 0에서 1%대의 초저금리로 거액의 돈을 빌려요.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 빚이 그냥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빚이 사라져요? 네, 반대로 반석이 오르지 않으면 만기에 그냥 쥐꼬리만 한 이자랑 원금만 갚으면 끝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익은 무한대인, 사실상 공짜 콜옵션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이 회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네요. 자본시장의 모든 규칙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금융기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가 내린 결론도 정확히 그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기계가 정교해도 고장날 수 있잖아요. 이 전략이 항상 잘 작동할 때의 이야기 같은데 최근처럼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월가에서는 마진콜 당해서 비트코인을 강제 매도당할 것이다. 심지어 청산 스파이럴이 올 것이다 같은 무서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뽀 가디언님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우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본 구조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된 사실상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희박하다고요? 왜죠? 시장의 공포가 상당했는데요. 첫 번째 반박 근거가 가장 중요해요. 바로 마진콜은 없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빌린 돈, 즉 부채의 대부분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 전환사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담보라는 게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결정적이다 못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보유한 71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은 대출 담보로 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아,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폭락해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당장 비트코인을 강제로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예 없어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레버리지 투자와의 하늘과 땅 차이점이죠. 아, 담보가 없으니 강제로 팔릴 일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자는 계속 내야 하잖아요. 그걸 감당할 현금은 충분한가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반박 근거예요.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이자 및 배당금 지급을 위해 보유한 현금만 약 2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조 원이요? 네, 이 현금만으로 앞으로 2.5년 동안 보유한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고 모든 이자와 배당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와, 여기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데요?
그럼 이론적으로 회사가 정말 위험해지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장 분석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약 8,000달러에서 11,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야 회사가 정말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해요. 8,000달러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2025년 4분기에 12억 4천만 달러 순손실은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 회계 장부상의 평가 손실일 뿐이에요. 지불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숫자죠. 그렇군요. 결국 파산설은 회사의 부채 성격, 특히 무담보라는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해프닝에 가깝다는 거네요. 구조적으로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보고서의 분석은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오뽀가디언, 비트코인TV의 오뽀가디언님 보고서 덕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속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이 회사는 단순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죠. 주식 프리미엄이라는 엔진을 이용해서 주당 비트코인이라는 연료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일종의 자본시장 차익거래 머신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떠들썩했던 파산설은 3조 원에 달하는 탄탄한 현금 보유고와 마진콜이 없는 무담보 부채 구조라는 강력한 이중 안전판 덕분에 과장된 우려였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이들의 복잡한 전략을 청취자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자본시장의 신용을 팔아 전 세계의 희소 자산인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 와, 그리고 최근의 추가 매입은 이 거대한 실험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멋진 요약이네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하나 짚었더라고요. 2월 초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 회사 주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할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건 이들의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가가 순자산 가치, 즉 NLB보다 낮아진다는 건 자신들의 핵심 성공 공식인 BTC 일드 전략이 깨지는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주식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사면 오히려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되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잠시 매수를 멈췄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성공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기간에 ATM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매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행동의 일관성이 깨진 아주 이상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자신들의 성공 공식을 잠시 깨면서까지 매수를 강행한 이 행동은 그들의 최종 목표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훨씬 더 먼 미래의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보셨어요? 내용이 혹시 어려우셨나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매집을 할 수 있었던 거. 최근에도 비싸도 저가 매집을 계속했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점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점에 하나가 이 희석 없는 가치 증대 프로그램 얘기를 했죠. 뭐냐면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이 있는데 보통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만약에 8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면 2만 원에 붙었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에 개인 주주들이 파는 게 아니라 회사가 팝니다. 회사가 한 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10만 원에 한 주를 팔아요. 그 10만 원이 남았잖아요. 10만 원을 비트코인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누군가 사고 싶어 한다면 개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만큼을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주당 비트코인의 비율이 몇 %였는데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도 유상 증대를 계속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사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TM 시스템, 이게 뭐냐면요.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싸지거나 그런다 그러면은요. 그냥 자기네들이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버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코인 만들어서 팔고 사고 그 주식 발행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코인 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 가격이 자신들이 샀던 평단가보다 높아지면은 요 시스템을 갔을 때는 모든 투자자들은 불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최근에 본인들이 보유했던 자산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거는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설이 나왔는데요. 이 파산설에 대해서 지금 같은 가격으로 만약에 3년, 4년, 5년 간다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파산할 겁니다. 그래도 당장에 파산한 일은 없다고 그랬죠. 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투자자들에게 야 우리한테 투자하면은 연 11%씩 우리가 이자를 줄게. 니네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11%씩 고정 이자를 줄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린 자금이 무담보라는 거, 무담보. 담보를 걸고 한 게 아니라 무담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을 내가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려서도 1년에 11%만 이자를 주면은 그 1억은 몇 년이 돼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트코인이 빠져도 비트코인 올라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주식이라고 한다면 마진콜이라 해가지고요. 내가 빌려준 돈 이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청산을 하거나 정산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런 마진콜을 당하지 않는 무담보 자금들을 많이 빌려놨다. 그럼 얘네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얘네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현금 자원이 약 3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억 달러. 이 얘기는 지금 얘네들이 빌렸던 돈을 이자만 계속 주고 수익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무려 2년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여러분 지금은 7만 불 정도 하고 있는데 얘네들 평단가가 7만 6천 불, 7만 7천 불이면 지금 자리에서 10% 올라가면 다시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놓은 거, 지금 저점에서 산 금액은 10%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또 추가적인 수익으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저점에 또 코인을 사면은 그만큼 반등을 해서 더 큰 수익을 얻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신용으로 여기저기 다 빌려놨고, 그 자금이 엄청나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매집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저점에서도 계속 코인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는데요. 오늘 그 비밀이 밝혀졌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대신에 돈을 빌릴 때는 무담보로 빌렸기 때문에 그냥 이자만 주면서 버티면 된다. 이게 핵심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오전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죠. 홍콩이나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법인 자산들이, 법인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자신의 총 자산의 5%까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오뽀님,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갖고 있는데요. 낙수 효과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간 다음에 그 자금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주가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너무나도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힘든 시장 맞습니다. 답답한 시장 맞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다 보시면 결국은 돈은 돌고 돈다. 시장에 돈이 없으면 걱정인 거지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는요. 결국은 순환 펌핑으로 내가 가진 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버리지 마시고요. 오늘도 맘 편히 주무시고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